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9월 13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534.70포인트 0.07%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CPI 발표, 소비자 발표 지수 앞두고 소비자 CPI 소비자 지수 발표 앞두고 이 개인의 순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134억 순매수, 기관은 이제 545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82.72포인트 1.71%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도 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289억 순매도, 기관은 73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 미국 CPI 소비자 발표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경계감에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원화 약세, 또 거래대금 축소 등 이 요인들로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다음 주 이제 19일, 20일 FMC가 있는데 일단 시장은 금리는 동결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지만 8월 오늘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 강세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1330.000에 마감했는데요.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물가지수, 소비자지수 오늘 발표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또 오늘 5G 관련주들이 간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5G 관련 종목들이 미국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 기대감과 또 애플이 아이폰 15에 이 와이파이 6 이가 탑재가 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에이스텍가 오늘 상한가 같고요. 머크리도 상한가 같죠. KMW, 오이솔루션, 솔리드 등 5G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 10월부터 다음 달부터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대응을 위해서 이 5G 기지국 안테나를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달 날 이 생산 거점을 협의 완료를 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이 미국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 또 수혜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2021년에 통과된 인프라법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반도체 지원법 등과 함께 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코트라의 워싱턴 무역관에 지난달 14일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ANTT는 2024년까지 10만 개의 5G 기지국 그리고 버라이즌 시즌은 2025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 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 애플이 이제 11일 날 애플 신제품을 15, 아이폰 15을 공개를 했었죠. 근데 이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고속 와이파이인 와이파이 6E가 이제 탑재되고요. 이 와이파이 6E는 이제 와이파이 6 확장 규격이고 2.4와 5GHz에도 추가로 주파수 대역을 6GHz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이 노사 인당협 교섭 잠정 합의 소식과 그로 인해서 이제 파업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현대차가 이 테슬라식 하이퍼 캐스팅 도입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현대차, 기아, HL만도, 현대모비스, TPC 글로벌, 한국무브넥스, 한유라이트메탈, 대형광업 등이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이 단체 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의 이제 인당협 잠정 합의로 주가에 최대 악재로 작용해왔던
파업 손실을 우려해서 그리고 주가 반등에 촉매로 작용이 되고 된다고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이 또한 이제 그 현대차가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방식을 보다 하이퍼캐스팅 어제 설명을 해드렸었죠. 요거는 이제 그 테슬라의 기가캐스팅,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벤치마킹한 건데, 이 기가캐스팅이 6,000에서 9,000톤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초대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가지고 이 특수 알루미늄 합금판을 한 번에 주조를 해서 차체를 그냥 통째로 찍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하이퍼캐스팅인데, 그 모멘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 또 역시 비료, 사료, 농업,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소수 대란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조비, 케이스케미칼, 미래생명자원, 누보, 유니온, 농협,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을 했죠. 그러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뭐 중국이 요소수 수출 중단으로 일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 관련돼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뭐 우리 시민들은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재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또 서울 소재 대형마트 요소수 진열장에는 판매 개수 제한한다는 안내문도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온오프라인에서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 또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10대 그룹 총수단과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사우디 국비마문 추진 소식에 SY, 히림, 유신, 다스코, 코론글로벌 등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대 그룹 총수단과 10월 중에 이제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서 사우디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제 플랜트 그리고 IT, ICT, 정보통신기술, 정보기술 이거를 살려서 스마트 시티 분야 수주전에 승부수를 띄울 전략인데요. 이 사우디 실권자 무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네옴시티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작년에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이어서 또 야시스 오스만 알루마이안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도 사우디 고급 인사들이 한국을 찾아서 정부와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진 바 있었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작년 11월 또 사우디 주택부 장관 네옴시티 같은 미래 스마트 시티 구상을 함께 나가자는 확장된 또 협력 플랫폼도 정리하자고 또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고요. 또 IT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또 설탕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을 했었고 특히 또 중국 저가 공세 우려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로봇 관련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1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